형님들 반갑습니다. 5년 10억입니다. 초보자들이 경매를 시작할 때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게 뭘까요? 뭐 권리 분석? 그 다음에 뭐 임장? 그 다음에 뭐 명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초보자 때 느꼈던 가장 어려운 거는 낙찰 받는 거예요. 낙찰 받는 거. 낙찰 그냥 받으면 되지. 높은 가격 쓰면은 낙찰 받아요. 그런데 높은 가격 쓰려고 제가 사실 낙찰하는 건, 이게 입찰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익을 보려고 입찰을 하는 거니까. 그럼 초보자 때 수익을 벌 수 있는 가격에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진짜. 한 20번 넘게는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한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많아서 한 주에 2건에서 3건 정도 입찰을 했었거든요. 어떨 때는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그 울산 법원 가가지고 동시에 2개씩 막 입찰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다 떨어지더라고요. 뭐 1,000만 원 수익 남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입찰을 했는데도 다 떨어지고, 결국 나중에는 500만 원 수익만 남겨볼게 라고 했는데도 한 50만 원 차이로 이제 차순익으로 돼서 떨어지는 거예요. 보면서 와, 이 경매 시장 결국 과포하구나. 레드오션 다 됐네. 수익 남길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좌절에 빠져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경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고 나름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얻은 몇 가지의 초보자들이 내가 권리적인 하자가 있어서 뭐 특수 물건이 아닌 것들 중에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생겼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뭐 요런 부분들을 전달 드리기까지 뭐 구독자가 얼마 뭐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서 강의를 팔아먹어도 돈이 되는 강의인데 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좀 하긴 했는데, 저는 경매를 하면서 굉장히 좀 희망을 봤거든요. 그런데 저만 이렇게 희망을 좀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도 경매를 통해서 좀 인생에 내가 뭐 평생 동안 노동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좌절감에서 벗어나고 나에게도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런 노하우들을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오피스텔과 빌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 거고요. 지금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릴 건데, 나중에는 오피스텔, 빌라 뭐 가격 분석이라던가 어떻게 좀 진행을 하면은 원활하게, 원만하게 수익까지 낼 수 있는지도 한번 다음에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평균 낙찰가율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 분들이 초보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아마 잘 모르실 건데, 뭐 지 맘대로 낙찰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는데 보통 95% 정도, 95%에서 96% 정도의 낙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네이버 시세가 1억이다 하면은 낙찰되는 가격은 9,500만 원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9,500만 원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고 1.1%의 취등록세 내고 법무사 비용 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팔 때 복비 내고 인테리어 비용 내고 명도 비용 내고 이러면은 그냥 다른 것보다 조금 싸게 받은, 정말 한 몇십만 원 정도, 몇백만 원 정도의 싸게 받은 거지, 그렇다고 그거를 수익 낼 수 있을 정도의 뭐 가격을 낙찰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깔끔한, 쉽게 얘기해서 권리적인 하자가 없는 깔끔한 아파트를 입찰해서는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로 입찰을 하셔야지 결국 수익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 토지, 공장, 뭐 지분, 유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초보자들이 정말 들어가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하기 그나마 좀 편한 부분들이 빌라와 오피스텔이라 생각이 들고요. 빌라 오피스텔 안 팔리는 거 아니냐? 잘 안 팔리잖아. 그거 안 팔리는데 왜 추천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 가격에 내놓으면 안 팔려요. 주변 분들 다 1억에 내놨는데 1억에 내놓으면 안 팔리죠. 그런데 1억에 주변 사람들은 다 1억에 내놨는데 내가 9천만 원 내놓으면은 안 팔릴까요? 팔립니다. 무조건 팔려요. 잘 팔려요. 심지어. 그러면은 뭐 똑같이 아파트는 1억짜리면은 9,500에 내놓으면은 금매로 잘 팔리겠죠? 그런데 빌라는, 아파트는 그렇게 낙찰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9천, 일반적인 물건들은 뭐 내가 9,500에 내놓으려면은 못해도 8,500쯤에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빌라는 그게 되는 게, 사람들이 빌라를 안 좋아해요. 그리고 안 팔린다는 인식도 있고, 손이 많이 가야 된다는 인식도 있고, 요즘에 누가 빌라를 찾아라는 인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빌라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 가격이 낮게 낙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낮게 낙찰되는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낙찰 받아가지고 급매에 사서 급매에 팔면은 팔립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급매라면은 거기서 인테리어를 좀 더 해가지고 급매 정도로 판매를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제 구매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빌라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조사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입찰 하시는 거 좀 추천드리고요. 반대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빌라를 사시는 분들은 실거주 목적으로 많이 사겠죠. 내가 일반 매매를 이렇게 한다면은, 그 경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매로 사서 밖에 내놓는다면은 실거주 목적으로 빌라를 많이 이제 매수를 합니다. 대부분들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뭐 노후에 그냥 이제 뭐 두 분이서 지내시는 분들, 좀 나이 있으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빌라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또 이렇게 하죠. 야, 오피스텔 그거 가격 하나도 안 오르잖아. 응? 대지권 면적도 작고, 그런 거를 평수도 작고, 그거 누가 사? 어? 누가 살 거야? 라고 하는데, 투자자들이 삽니다. 그 복덕방 가면은 계속 거기서 앉아가지고 하는 할머니 분들이나 이렇게 가끔 가다가 보면은 보이는데, 그분들 보면은 나중에 얘기하면은 오피스텔 뭐 5개씩, 8개씩 뭐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투자 노하우들을 물어보면은, 금리가 좀 올라가가지고, 뭐 좀, 그러가거나 좀 싸게 나온 것들 있으면은, 그때씩 하나씩 주워 담는데요. 내가 돈 있는 것들 주워 담아가지고 대출 받아서 사면은, 그래도 뭐 살만하니까, 그렇게 해서 사서 모은대요. 그분들은 싼 게 나오면은 모아서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가, 거기서 나오는 월세 수익으로 이제 노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저는 많다는 거에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요런 분들 상대로 내가 합리적인 가격에 판다고 하면은 결국 똑같아요. 급매에 사가지고 급매에 팔면은 이런 투자자분들도 싸네? 수익이 많이 나네? 라고 해서 사는 거죠. 빌라는 실거주가 이제 봤을 때 이 가격이 다른 가격에 비해서 싸면 되고, 오피스텔은 이 오피스텔 가격이 다른 오피스텔에 비해서 수익이 좋으면은 팔려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세 분석, 그다음에 주변 시장 분석만 조금 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오피스텔과 빌라로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까 요 부분들을 좀 확인해서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피스텔로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와, 이게 이 가격에 낙찰이 되네 라고 했던 게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사상구 주례동에서 전체 건물이 나왔던 물건인데요. 보면은 뭐 다른 분들이 들어있긴 한데 배당액 조금 받고 나가고, 보증금 월세밖에 안, 보증금 뭐 되게 조금 있죠. 문제가 없는 물건들 보면은 1000에 23 배당 다 받고 미배당 없이 다 잘 나가는 물건들이겠죠. 하자가 없어요. 보면은 임차인도 소액 임차인으로 전액 배당 받아서 나가죠. 그 다음에 근저당 뒤에 해당 근저당이 임의 경매 넣어서 이제 진행된 거죠. 그 다음에 비고 업무 시설로 되어 있으나 현황 주거용 오피스텔. 요거는 옥탑 부분 뭐 요런 부분들은 신경 쓸 게 아닙니다. 보면은 정말 뭐 따로 설명할 거 없는 그런 오피스텔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오피스텔도 굉장히 신축이고 주차 공간도 있고 보존등기 19년도죠. 지어진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한번 볼까요? 가깝죠? 거의 뭐 코앞입니다. 코앞. 냉정역에서. 냉정역이고 1호선에 서면역까지 가깝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꽤 준수한 오피스텔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체가 이렇게 나온 부분도 있겠지만 가격적인 걸 봤을 때 83만원, 8,300만원, 6,600, 5,300, 4,200, 3,300인데 단독 낙찰이에요. 단독 낙찰. 그런데 단독 낙찰이에요. 단독 낙찰. 그런데 이게 요것만 그러냐? 다른 것들은 더 낮은 가격에도 입찰이 막 됐어요. 낙찰이 되고. 요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급매에 이제 팔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한 1,000만원만 생각해서 요 정도 가격에 내놔가지고 시장에 내놓는다 하면은 수익률이 괜찮지 않을까요? 요 보면은 보증금으로 6천을 이제 갖고 들어오는 곳이란 말이에요. 보증으로. 그러니까 내가 전세로 6천 정도를 가지고 들어오는 지역인데 6천 정도의 전세로 들어오는데 실제 내가 팔리는 가격이 5,300 정도에 팔린다. 그러면은 굉장히 메리트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오피스텔을 찾아보고 입찰하는 것도 단기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서 주변에 물어보시면은 뭐 사장님 요즘에 뭐 이런 오피스텔 주변에 뭐 매매로 하면 얼마 정도에 나오나요? 싸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뭐 한 요 정도 얘기를 할 거예요. 한 요 정도 싸게 나오면은 한 6,700 정도에 나올 거예요. 또는 6,500 정도에 나올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한번 저희가 여기서 이제 3번 물건이거든요. 요 물건의 보증금과 월세,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냥 들어온 사람이에요. 뭐 여기서 꼽아주고 이런 게 아니라. 자, 요거를 기준으로 수익률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낙찰을 3,800만원에 받았어요. 3,800만원에 받았고, 그럼 요거를 수익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3,800만원에 받았고 보증금 1,000만원이고 월세 42만원이죠. 수익률 계산. 연수익률이 18%예요. 18%. 중개보수 이런 건 다 뺐습니다. 물론 들어가야겠지만 요 중개보수 뭐 한 20만원 정도 들어가고 뭐 많이 쳐 30만원 들어갔다 차고 기타 뭐 이런 거 다 하고 다시 해볼까요? 하면은 그래도 18%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국가에서 월세 수익률을 계산해 놓은 게 있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지역 시도별 부산 확인 기간을 쭉 보면은 보통 수익률이 4%에서 5%대 사이에요. 전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부산 부분만 한번 또 따로 볼까요? 부산 부분도 2023년도 12월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5.7%인데 아까 얼마라고요? 18%라고요. 18%. 왜 이래? 18%라고 18%. 매매가 3,800이죠. 자, 서상구 주례 3,800만원
3,810만 원에 샀는데 3,800이라 할게요. 샀죠? 배당액 요거는 이제 소액 임차인 받아가니까 문제 이제 명도도 전혀 문제 없죠. 그냥 알아서 나갈 거예요. 돈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월세 42만 원이랬는데 평균 주변에 월세로 이렇게 구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걸로 이제 넣었으면은 3,800에 사서 1,000만 원 넣으면은 연수익률이 18%에 18%. 그런데 내가 이거를 지금 전국 그 평균 부산 그 지역의 수익률이 얼마라고요? 부산 지역의 수익률이 7%대라고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10%대 수익률에 물건이 판다고 생각을 해도 사람들이 안 살려 할 거예요. 10%에 갖다 주면은 진짜 좋아라 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요거를 여기서 한 1,000만 원 올려서 4,800 정도에 판다고 생각을 하면은 4,800에 사는 사람의 수익률은 1,300만 원일 거고요. 그러면 좀 더 올려볼까요? 5,800에 판다고 생각하면은 10%예요. 그럼 내가 2,000만 원 정도를 올려서 팔아도 사는 사람은 10%의 수익률을 생각을 하고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는 사람이 야 10%의 수익률이야? 라고 할까요? 10%밖에 안 되라고 생각을 할까요? 10%면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충분히 수익이 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드려봤고요. 물론 제가 얘기 드린 게 뭐 법무사 비용이라던가 취등록세라던가 안에 들어가는 기타 그런 비용들을 모두 얘기 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크게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 많이 해도 얼마 안 될 거거든요. 3,800만 원에 1.1%면은 해도 뭐 1.1% 3,800만 원에 4.6%죠. 4.6% 하더라도 이 비용이 수익률을 없앨 만한 그런 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곳에서도 수익이 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다른 부분들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업로드 해볼게요. 그러면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